안녕하세요. 류영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책을 단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단권화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도 두 가지를 떠올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 기본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기 좋은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주 기본서를 하나 정하고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없는 그런 쟁점이라든지 없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책에서 복사를 하거나 막 다 첨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 기본서가 원래는 800페이지라고 한다면 없는 것들을 막 집어 엿다 보면 책이 어떻게 돼요? 1000페이지, 1200페이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단권화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법대를 다녀보고 사법시험 시절 때 공부를 하는 보면 단권화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책이 없는 이론을 다른 책에 막.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할 때 지원님 교수님 기본서를 펴놓고 옆에 김준호 교수님 책 그리고 송덕수 교수님 책 이렇게 펴놓고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주교재인 지원님 교수님 기본서에 막 이렇게 첨부시키는 친구도 제가 봤어요. 이런 단권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단권화? 바로 두 번째 단권화입니다. 주 기본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를 줄여나가는 단권화를 하세요. 이 책 페이지가 800페이지라고 한다면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면 양이 한 100페이지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야 됩니다. 100페이지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야지 시험 전날에 2시간 만에 볼 수가 있어요. 시험 전날에 책 전체를 2시간 만에 볼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내가 100페이지로 줄인 거에서 그게 안 나오더라도 합격입니다. 시험에 나올 대부분의 정점이 다 엑시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줄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통해서 줄인 거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요. 그래서 단권화는 양을 늘리는 단권화가 아니라 양을 줄이는 단권화. 양을 줄이는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는 교재에는 있지만 다른 교재에는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고 버리셔야 돼요. 중요한 쟁점이라면 내가 어떤 책을 고르든 책이 다 거기서 거긴데 단지 나한테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내가 보는 책에 왜 없겠습니까? 내가 보는 책에는 없고 다른 책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출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못 적어요. 그 책을 본 친구들은 적겠죠. 대신 그 책을 본 친구는 또 어떤 걸 못 적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만 있는 쟁점은 또 못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삼모사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중에서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보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딱 고르시면 돼요. 그 책 믿으시면 됩니다. 그 책이 없는 거는 다른 애도 다 못 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른 책을 단권화하는 방법은 이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 책은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다른 책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피를 해 놓으시거나 혹은 페이지 수를 적어두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책은 지원님 교수님의 민법책이다. 근데 제가 다른 책은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책이다. 지원님 교수님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김준호 교수님 그 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 김 해놓고 페이지 672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고 그 부분 공부하실 때 672페이지 찾아가서 보시면 이해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가 된 거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치실 때요, 웬만하면 연필로 치세요. 지우기 편하게. 처음에는 줄이 많이 쳐질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몇 번 해독수를 올리다 보면 이제는 이해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우개로 지우세요.
그럼 점점 해독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거의 밑줄 친 부분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나중엔 가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밑줄 친 것만 보면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넣으시는 거죠. 다 공부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보다 보면 이 동그라미만 봐도 그 페이지 전체가 생각이 나죠. 계속 지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독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연필로 줄을 치시고요. 예. 이제 시험이 좀 다가오고 해독수가 한 3회독, 4회독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형광펜.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뭘 중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걸 알아도요. 내가 뻔히 아는 게 형광펜 쳐져 있으면요. 아무래도 페이지 넘길 때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저는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연필로 시작해서 연필로 끝을 내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연필 쳐져 있으면 마음대로 지울 수가 있으니까. 넘길 때 과감하게 넘어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단권화를 하실 때는 절대 이건 하시면 안 되고요. 양을 늘리는, 내 책에는 없는 쟁점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딴 책에서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거나 이러지 마세요. 다른 책을 활용할 때는 어떤 용도로? 내가 보는 기본서를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이용만 하시는 거지 막 찢어가지고 갖다 붙이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양을 절대 늘리시면 안 됩니다. 단권화는 어떤 단권화? 양을 줄이는 단권화. 내가 보는 책만 제대로 보자. 그래서 계속 해독수를 올리면서 웬만하면 지우기 편하게 연필로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형광펜으로 칠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날에 하루에 볼 수 있을 정도로만 형광펜 치셔야 됩니다. 막 전부 다 시뻘겋게 다 형광펜 쳐놓으면요. 나중에 해독수 올릴 때 계속 눈에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형광펜으로 쳤다 나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다르게 뭐 이렇게 가위표를 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예, 시험 전날에는 정말 2시간 만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단권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수험 공부를 할 때 책의 단권화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단권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